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오늘은 원래 그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나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워싱턴을 방문했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 핵무장 위협에 따른 어떤 이 핵억제, 핵작전, 여기에 대한 지침을 한미 간에 이제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그 핵억제 핵작전 그 지침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전체 우리 북한 핵 문제의 성격 가운데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이 문제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 핵 문제의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은 1차 핵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날 그 1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 1차 핵실험을 하기 전하고 1차 핵실험을 한 이후하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핵실험 전에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이제 핵무기 개발을 금지시킬까,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그 중단시킬까, 가동을 중단시킬까,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92년도 우리 한반도 그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한에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94년도는 미북 핵합의, 그래서 제네바 어코드 여기 대해서 핵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육자 회담이라는 걸 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6개 이제 그 국가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이제 1차 여기서 핵실험을 했다. 이 핵실험을 했다는 의미는 이제 핵무기를 테스트를 해서 핵무기를 손에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Nuclear Explosive Device, 이거를 이제 풍계에다 놓고 터뜨렸는데 드디어 핵 폭발을 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예컨대 핵 실험을 한 국가는 이제 전부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간주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이 최초 핵 실험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핵 실험을 한 뉴클리어 익스플로시브 디바이스 여기에다가 자, 이 밤쉘링 껍질을 익혀서 3주 뒤에 나카사키에 8월 9일 날 나카사키에 터뜨렸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핵실험을 했다 하는 건 이제 그 완전히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핵실험 이후에 이제 과제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북한이 뭐 50기에서 60기 아니면 100기까지 막 이렇게 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전부 없앨 거냐? 어떻게 핵무기를 전부 폐기하고 핵물질을 폐기하고 생산시설을 전부 중단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른바 우리가 북한 비핵화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앞장서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생션도 가하고, 예컨대 유엔 같으면 지금 9개의 그 생션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사회를 통해서 이 북한 비핵화를 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자,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드냐. 그게 바로 이제 억제다. 그러니까 how to deter, 어떻게 억제시킬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우선 큰 과제고, 그 다음에 이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how to defend, 이 방어다. 예컨대 이제 평양에 쏜 미사일이 서울 상공을 향할 때 우리가 우리 영공상에서 어떻게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how to deter, how to defend, 여기에서 이제 코리아 삼축 체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킬체인을 개발, 킬체인, 그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사전에 전부 다 북한의 주요 전략 시설들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우리 영공을 커버하고, 그다음에 KNPR에서 이제 대량 그 보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삼축 체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그 실제로 가지고 있는 핵무기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억제하고 방어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방호하고, how to protect,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이제 그 우리의 그 북한 핵무장 그 위협으로부터 여러 가지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how to deter, 어떻게 억제할 거냐,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how to defend 어떻게 방어할 거냐. 예컨대 북한이 핵 공격을 가해왔을 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워싱턴에서 합의한 이 내용으로 전부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북한 핵 문제 가운데 요 오른쪽에 있는 바로 요 밑에 문제 두 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치중해서 큰 그림에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이 지침을 이제 합의를 했는데 7월 11일 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작년 4월 26일 날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이제 합의사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동지침, 요번에 이제 그 합의한 공동지침 내용이 어떤 게 포함되는가, 그리고, 이 공동지침은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100점짜리가 아니고, 근데 뭐, 지난 그 워싱턴 선언은 저는 80점짜리라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좀 더 많은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90점은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그 10%가 제 눈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건가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향후 모델은 나토의 그 핵 공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미국의 전술력을 한반도에 재배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제가 오늘 하면서 이 나토 핵 공유에 대해서 일반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어떻게 유럽 내에서 핵 공유가 이루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전술핵 배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약 한 100여 개의 그 미국의 전술핵이 5개의 그 유럽 그 나토 형국들, 국가에 지금 배비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하고, 어떻게 또 저장이 돼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그 사용하는 그 절차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핵공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자, 이 문제를 본질이 뭔가 하는 걸 짚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한국에 적용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주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북한 핵무장급 위의 본질 이런 것들을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전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7월, 8일, 9일, 10일, 11일,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을 향해서, 이 방문을 하셨는데, 요번 이제 명분은 나토 창설 75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22년, 23년, 24년, 연 3년째 계속, 이제 인도 패시픽 4개 정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세요. 께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제 7월 8일 9일은 하와이에 들려서 태평양 국립묘지 그리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 여기 방문을 하셨고 그 다음 11일 날 드디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이쯤에 이제 관한 그 공동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이제 Joint Statement on ROK US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Nuclear Operations. 그래서 축약해서 Guidelines Documents라고 그런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7월 11일 날 된 거고, 이것은 이제 양국 그 국방부 간에 이제 체결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준비하는 바로 그 기구가 우리 그 대통령실의 그 NCG다.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거는 작년 그 워싱턴 디클러레이션에서 이제 서로 그 설립하기로 합의한 그 기구인데, 자, 여기에서 워싱턴 선언을 어떻게 이행할까? 여태까지 지난 1년간 그 다음에 한미 그 공동 핵 전략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핵 확장 억제 이 구체화를 위해서 한미 간의 추진 전략을 어떻게 발전시키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다큐멘트 가이드라인 다큐멘트 공동 지침 자, 이 이제 모든 내용들은 미국과 튜닝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번에 가이드라인 이 다큐멘트 이거를 제대로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될 것은 자, 지난해 그 4월 26일 날 워싱턴 선언, 워싱턴 디클러레이션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합의를 했는지
이 내용을 리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그 Extended Deterrence 이 공약을 완전히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NPT 의무를 준수하겠다 이런 거를 만천하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의 의미는 한국은 자 우리가 NPT 회원국으로서 NPT 조약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제2조 신분, 그러니까 비핵부 이거 Non-Nuclear Weapon State의 신분을 계속 확실하게 유지하겠다 그 얘기를 이제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제 천명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Non-Nuclear Weapon State 제2조 이 얘기는 자, 여기 내용을 들어가면은, 자, 1조가 지금 이제 핵 보유국,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제1조에서, 1조 핵 보유국으로부터 이제 핵무기를 전수받거나, 핵무기 제조에 관련된 기술을 받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한 권리를 뭐 양도받거나, 이런 거를 일체 못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 이 NPT 체제를, 이 신분을, 의무를 준수하겠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2조 회원국으로서 2조 신분으로 절대로 우리 자위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위적으로 우리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이제 미국 대통령 앞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천명을 했다. 그러니까 자위적 핵무장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를 준수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들여오는 모든 이 핵 물질 이런 것들을 예컨대 무슨 재처리하거나 농축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미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 제3국으로 예컨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전할 경우도 미국의 동의를 필요한다. 이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그 약속을 미국 정부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구산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고 이제 이 해구산은 이게 무슨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이미 1978년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했는데 이 해구산이란 의미는 자 우리 대한민국 같이 비핵 보유국이 예컨대 자 이 핵무장국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경우에 핵무기로 우리 미국이 보복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해구산 제공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거 좀 오래된 얘기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확장 억제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구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정치적인 선언 그런 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확장 extended deterrence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 해구산을 이제 군사 전략적인 이런 그 어떤 요소들을 가미를 해서 예컨대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구산에다가 예컨대 미국의 미슬 이런 것들을 자 전부 다 가미 전략무기나 미슬 디펜스 이런 것들을 전부 가미해서 좀 더 예컨대 어떤 징조가 보이면 이게 완전히 이 보복 개념으로 전부 공격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가 핵태세 보고서에 따른 한반도 핵무기 사용 시에 반드시 한국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역대 정부는 매번 자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 뉴클리어 파츠 리뷰 이 이제 그 문서를 발간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의 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 이런 컨셉이 들어있는 이제 policy 그 페이퍼인데 자 이게 클린턴 이후부터 94년 이후부터 이거 쭉 만들어 왔는데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예컨대 미국이 이제 북한을 때릴 경우, 왜냐하면은 이 모든 그 누클리어 파츠 리뷰 여기에 북한은 예컨대 미국이 그 손볼 대상으로 전부 다 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설사 이제 북한이 까불어서 미국의 손을 좀 볼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한국 정부와 튜닝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지난 워싱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전략자산, 자, 이것도 확장 억제 이 개념을 좀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반도 전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 상시화하겠다 그랬습니다. ICBM, 이제 바마스, 그 다음에 SSBN, THAAD나 패트리엇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전략 자산들을 이제 한국에 이제 수시로 배비해서 북한의 위협을 이제 좀 상쇄시키겠다. 이런 그 약속들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이거를 이제 설립해서 앞으로 모든 미국의 그 핵자산 운용 이런 문제 관련해서 우리 한미가 이 그룹 내에서 이제 튜닝을 하자. 그래서 매 3개월마다 이 설립된 이래로 계속 그 튜닝해 오면서 요번에 이제 가이드라인 이거를 전부 이제 그 페이퍼 이거를 만드는 걸 전부 NCG에서 전부 이 주도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 강화, 그다음에 핵 전략 기획 이런 것들도 토의를 했고, 그다음에 NPT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위협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미가 핵 작전을 만약에 펼칠 경우에 한국의 재래 전력을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문제들도 전부 포함시켜서 요번에 이제 핵 억제 그다음에 핵 작전 이 지침서에 전부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 상황에서 이처럼 이제 공동지침을 만들게 됐는가? 이 배경을 이제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9일 날, 자, 그 다음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고, 그러면서 사실상 24년 만에 이제 푸틴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북한하고 러시아는 그야말로 디팩토 얼라이언스 레벨, 그러니까 사실상 동맹 그런 차원으로 완전히 격상을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푸틴 방문에서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자, 이와 같은 문서에 합의를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일방이 예컨대 외부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경우에 상호 긴밀하게 군사적인 어떤 이런 협력을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는 1961년도에 그 당시 조소 동맹 조약. 자, 여기에 이제 전부 들어있던 유사시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 이런 것들을 부활시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 이 말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바짝 긴장하고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이게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 여론이 이제 점차 갈수록 지금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지금 실제하는 가운데 뚜렷한 지금 현재 이 실질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 말은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은 신뢰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어떤 수준은 대단히 좀 낮다. 이렇게 이제 수위는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이 자위적 핵무장 필요성 이런 것들이 70에서 80% 가까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의 여론을 지금 잠재울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북한 핵무장 위협은 실제하고, 그러나 실질적인 대학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또 다른 구체적인 한 발 더 나간 그러한 구체화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공동지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지침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자, 미국의 핵자산,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북한의 핵 억제나 이제 대응 임무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이제 배정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술 핵무기 100기를 예컨대, 자, 이거는 전적으로 한반도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딱 창고 속에다 넣어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 이제 남한 내는 지금 배비를 안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괌에 있든지 아니면 일본 내 또는 무슨 잠수함에 있든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데 한반도 역에든지 어떤 형태 하여튼 100기 이거는 꼼짝 마라. 이건 그대로 놔두고 순수 대한민국 작전을 위해서 만약 북한으로부터 어떤 이런 피침 위기나 상황이 이제 고조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쓸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제 손대면 안 된다. 대한민국 안보용이다. 이제 이렇게 전부 상시적으로 배정을 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번 공동지침에 이제 포함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 핵하고 재래식 통합 운용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컨벤셔널
Nuclear Integration CNI, 일체형 CNI다. 이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미국의 핵자산, 미국의 nuclear asset, 미국의 핵자산과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재래무기, 자,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 핵무기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 항공기로 이것을 작전을 뛰게 한다든지, 우리 미사일에 탑재해서 이제 뭐 발사를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북한 핵에 이제 대응하다. 이 얘기를 좀 포함시키고 있고. 자, 그러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예컨대 여기 관련된 모든 정보, 핵 관련 북한 핵무장, 그 위협 관련 모든 핵 정보를 한미 간에 공유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정보 기초에서 이제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기획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 다음에 테이블탑 엑사이즈에서 도상훈련도 해보고, 그러면서 연합연습 때 실제로 해보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 부족한 부분 또 훈련을 통해서 보완하기도 하고, 자,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 통해서 앞으로 핵억제, 핵작전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한미가 수행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공동지침에 전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워싱턴 디클레이션보다 훨씬 더 이제 앞서 나가는 구체적인 이러한 조치들이 이번 공동지침에 전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전략자산 한반도 이 수시 전개하겠다. 자, 이 얘기가 들어있고, 핵잠수함이나 항모전단, 그리고 전략폭격기, 이런 걸 수시로 이제 한반도에 배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하트라인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즉각적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핵 협의 통신 체계, 이런 것도 이제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부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는 만약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경우에 자 여기에 대해서 지난 그 워싱턴 디클레이션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완전히 즉각적이고 스위프트, 압도적이고 오버헬밍, 그 다음에 이 헬밍, 그 다음에 결정적 디사이시브 리스폰스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시켜가지고 너들 흩은 짓 할 경우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초토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이번 공동지침에 전부 가지고 있다, 담고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지침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자, 워싱턴 선언도 잘 된 거지만, 그러나 확장억제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이제 최초 그 어떤 이런 기획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동지침이 이제 앞으로 한미동맹의 어떤 정책, 그 군사당국의 어떤 이런 핵작전 관련해서, 기획 관련해서, 전략 기획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기초 어떤 문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확장 억제 이거를 수차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 including nuclear, 자, 해서 핵 자산을 포함을 해서 US capabilities, 모든 미국의 그 어떤 이 가용 자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full range 완전히 전부 다 이런 capability를 동원해서 이제 그 북한 그 핵 위협, 자, 핵무장 위협 이런 거에 이제 대응을 하겠다, 준비하겠다, 한국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전부 했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이제 전략 핵무기 이런 것들을 상시 전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작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가 앞으로 이제 모든 이런 정부나 이런 것들 공동으로 이제 전부 평가를 하고 작전하고 이제 전부 조율하겠다. 그러면서 훈련하겠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드시 이와 같은 뉴클리어 애셋 이런 거를 포함시키겠다. 이게 여태까지 한미 간에 이제 연합훈련할 때 이 핵자산 이런 거를 전부 빠졌습니다. 예컨대 70년도 그 당시에는 예컨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 예컨대 팀 스피릿 이런 훈련을 하면은 우리가 핵투박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 그 포병 그런 그 전력에다가 미국의 핵탄두를 가지고 와서 예컨대 155mm 이상 되는 그런 어떤 그 포병 전력에다가 전부 8인치 뭐 이런 어네스트 존 뭐 이런 데다가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쏘는 그런 훈련을 했었는데, 그러나 80년 이후부터는 안 했는데
앞으로 할 한미연합 훈련에는 이제 핵투발 훈련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장 억제 방식 이거죠. 일방적으로 과거에는 야 우리가 확장 억제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뭐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야 요번에 이런 전력들 간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통보를 했던 반면에,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추진했던 원사이디드로 추진했던 방면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군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이번 그 공동 지침하에서 이제 확장 억제는 앞으로 모든 한국군 주도의 우리 대한민국 그 군 시스템 속에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군 조직 내에서 우리의 그 인력들 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전력 자산을 중심으로 미국의 핵 자산이 들어오면서 미국 인력도 일부하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일체형으로 돌아간다. 아까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자 CNI 이렇게 돌아간다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전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조율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거고, 아까 얘기대로 이런 정보 교류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는 거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24시간 체제가 이제 가동이 된다. 그러니까 협력 체제가 구축이 돼서 또 이게 핵합의 통신 체계 이런 게 구축되기 때문에 하트라인이 이제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24시간 핵 관련 그런 협력 체제가 한미 간에는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IQ 제고를 위해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핵 문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센시티브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그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그 고위 간부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 기회를 줘서 이 핵기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이 센시티브 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 절차나 보안 체계 이런 것도 도입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 이와 같은 그 비밀들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한미 간에 이제 완전히 튜닝을 한 상태가. 그 다음에 한반도 내에서 미국 핵작전, 자 이거에 이제 한국군이 개입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정평시를 이제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 수행만을 위해서 핵 전력을 이제 별도로 지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런 것들 이제 가서 강조했는데 이거는 대단한 성과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 백기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한 건데 이거 갑자기 뭐 필요하다고 유럽으로 뺀다든지 뭐 이런 일은 일체 없다. 이제 그 말이. 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전평시 완전히 100% 대한민국 한반도용이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한미 동맹 성격이 여태까지는 이제 재래무기 그 전력을 그 기반으로 한 그런 동맹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conventional weapon based alliance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부터는 이제 핵무기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본격적으로 핵 전력을 그 기반으로 한 동맹이다. Fully fledged nuclear based alliance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자, 이번 공동지침이 대단한 성과고, 여태까지 거의 막 아주 성공적으로 모든 것들을 진척시킨 막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한 가지 이게 100점짜리가 아니고 90점밖에 안 된다. 10점, 남은 10점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공동지침에도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저는 제 눈에 비치는 이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지침 내에서 확장 억제 이거는 자 핵전쟁을 수행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다. 이걸 구체화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공격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절차를 이제 구체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량 보복을 위해서 어떻게 미국의 핵자산을 자 우리 한국의 그 전력으로 이제 공동 운영하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 있는 거라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 이 사실은 이 공동지침에 대한 핵자산 운영 이거는 한반도의 상시 배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 우리 이제 남한에도 이런 그 핵무기가 지금 현재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핵무기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없고, 예컨대 괌에 가 있다, 예컨대.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리는 어떤 그런 억제 효과,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뉴스 하면은 핵에는 핵이다 해가지고, 자, 예전에 유럽에서 예컨대 70년 그 당시에 그 소련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SS-20. 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나토 도펠베시 두알 트랙 디시즌에서, 자, 미국이 예컨대 너들 이거 안 치우면, 우리도 여기다 풀싱2하고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놓는다. 자, 그래서 핵무기 앞에 이제 핵무기를 전부 배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핵 억제 그 달성에 지금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억제에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 그 고위 인사 그 얘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만든 핵무기가 없더라도, 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재배치되지 않더라도, 재반입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공동지침 가지고 북한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 핵 공격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동지침, 이것이 지금 비밀로 돼 있어. 비밀 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공동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김동명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예컨대 미국의 핵자산을 앞으로 어디에 있는 핵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제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여자 일반적으로 예컨대 이제 한반도에 없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 이 문제점을 지금 제가 이제 지적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나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나토 핵공유 수준 여기에 이제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토 그 핵공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그 5개 나라에 이제 미국의 그 전술핵 무기 좀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유사시에는 이제 그 자국 5개 나라 호스네이션 거기에 이제 그 capable aircraft 이쪽 그 항공기로 전부 이제 실어 날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지적하고 있는 거는, 자, 바이든 때 이 핵 공동지침에 합의를 했지만,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또 이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이제 보면은,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문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한미 간의 핵억제 핵작전, 이 최초 계획 문서고, 그 다음에 워싱턴 선언 후속으로 이제 발전된 그런 문서고, 한미 동맹을 핵동맹 차원으로 이제 격상시킨, 대단히 이제 의미가 있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문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90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그 4월 26일 날 그 워싱턴 데클러레이션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최초의 어떤 그런 데클러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자 보수 정부도 있었고 좌파 정부도 있었고 했지만은 2006년 북한의 핵무장 그 이후부터 이렇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액티브하게 여기서 리딩하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비중 있게 북한 핵무장 대책을 강구한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자, 이거 누가 뭐라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전부 인정을 해야 된다. 미국 정부를 강하게 그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합참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강구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정책 사이드에서는 자, 이제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이와 같은 그 기획 문서들을 발전을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기획 문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실지부대, 예컨대 국방부의 뭐 합참이나 이런 데서는 또 예컨대 전략사령부나 이거 튜닝할 수 있도록 이제 전략사령부도 예컨대 이제 전부 구축을, 창설을 하고, 예컨대
이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조치를 우리 상반기에 이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제 눈에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얘기는, 자, 이 한미 합의 내용 자체는 사실은 이 핵 작전, 아까 이제 핵 억제가 있고 핵 작전에 있고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문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핵 작전에는 제가 볼 때 유효한 그런 그 성격을 띈 문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핵 억제에 관련해서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왜 한반도의 상시 배치 상황 이런 것들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컨셉 자체에 이제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해군용 작전 시에 이제 그러나 이 작전 측면에서 이제 한국군의 그 재래 무기를 이제 그 빌려주는 거 뭐 이런 그런 의미를 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이제 이 확장제, 최고의 억제 수단은 여태까지 잘 해왔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100점짜리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어떤 형태로든 재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나토의 그 핵공유 스타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약 재반에 될 경우에 이제 한국 내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소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정치적인 그런 어떤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당분간 한미 간에 이것을 이제 NCND, nor confirm, not deny 해서, 자, 시인도 부인도 하지 말면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차제해 이것은, 자, 이것은 뭐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안보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북한 핵무장 그 위협이 실제하는 상황에서는, 자, 이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독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보면은, 자, 이 SPD에서 이 3인당인데, 이제 스펙트럼에서 약간 좌측이라 이렇게 얘기를 보고, 그래서 미국의 그 전술핵이 배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던 그런 그 또 주장을 펼친 것이 바로 이제 SPD인데, 그러니까 200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SPD 내에서는 일부 그 의원들이, 야, 미국의 전술핵을 빼라, 우리 독일 땅에서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특히 뭐 녹색당이나 아니면은 이 평화운동 지지하는 프리드리히 베게금, 이 평화운동 지지하는 뭐 그런 그 젊은 세대들하고 일치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이제 그 상황이 바뀌면서, 자, 지금은 SPD조차도 미국의 전술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연정 협정한, 지금 현재 이제 숄츠 정부가 지금 현재 SPD인데, 자, 신호등 정권에서 미국의 전술핵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를 연정 안에다가 전부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처럼, 자, 해서 이 문제가 이제 뭐 이 악유 뭐 이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계속 그 논쟁의 이 토론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여기 대해서 전부 다 한 번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기 대해서 어떤 이런 컨센서스를 끌어내는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이제 더 감추지 말고 계속 수면 위로 꺼내놓고, 자, 이제 토의하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 이제 3년차 계속 이제 출석을 했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2022년도에 마드리드, 그 다음에 빌니우스, 리투아니아, 그리고 워싱턴, 자, 이렇게.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을 나토의 나토와 연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구축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P4, 인도 패시픽 4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확고한 지위를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토하고 어떤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하는 의미는 유럽의 안보와 한반도 안보, 아니면 인도 패시픽 안보, 이런 것들이 전부 맞물려서 이제 앞으로 함께 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지금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상징적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로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여기에 걸맞는 위상을 지금 대회에 이제 과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요번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독일의 그 유엔사 가입, 자, 이 얘기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United Nations Command, 자, 이거는 여태까지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 이제 무슨 뭐 연합국 중심으로 뭐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유엔사인데, 자, 여기에 이제 독일이 이제 그 가입을 하겠다. 이제 그 독일은 물론 그 당시 전투 병력은 파견을 안 했지만, 그러나 이 병원 뭐 이쪽 그 계통으로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 군대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0년도에, 그러니까 55년도에 연방군이 창설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광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엔에 이제 활약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유엔사 가입 이 문제를 이제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유엔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동안은 뭐 흐물흐물했는데,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 이 유엔사를 좀 더 어떤 이런 다자간의 군사 통합 기구로 우리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 필요성을 지금 현재 그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예컨대 이제 카나다 장성을 여기에 이제 유엔사 뭐 사령을 임명하기도 하고, 예컨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의도하고 부합니다. 자, 그러면 독일이 이 유엔사에 가입한다고 하는 의미는, 독일은 상징적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유럽의 나토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그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자, 이 독일과 지금 이제 안반도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엮어주는, 그러니까 유럽 안보와 한반도 안보를 엮게 되는 그와 같은 그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거는 한반도뿐만 아니고 예컨대 이 동아시아 지역 아니면 인도 패시픽, 자, 이쪽의 그 지역에서 예컨대 어떤 큰 그 축을 수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강력한 멀티래터럴 다자간 그 군사 그 통합기구가 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그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지금 현재 이 주변에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제 북방 그 삼각관계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고, 이쪽에서 일본도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같이 이게 강력한 어떤 이런 국방 체계를 갖추고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강력한 그 국가를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여기에 미국의 전력까지 이제 포함이 되고, 자, 이럴 경우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앞으로 이 지역 인도 패시픽 이쪽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은 결코 나토 입장에서 유럽 시각에서 볼 때 이거 대단히 이제 좋은 그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앞으로 글로벌한 이런 포괄적인 어떤 이런 전략 동맹으로 이제 계속 그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나토 핵공유 실태. 자, 이거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나토 핵공유 이런 것들을 우리 한반도에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역사적으로 나토의 그 핵공유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자, 이 얘기를 먼저 할 때, 우선 미국이 그 당시 50년대 중반부터 자, 서유럽 내 전술핵을 재배비를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바샤 팩트로부터 재래무기 공격,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핵무기로 대응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아이젠하워다. 나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핵무기 배비 결정을 내렸고, 나토 차원에서는 이제 1954년도에 나토 군사위원회 정책문서 MC48에 근거해서 핵무기 배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이제 그 관심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서독이다. 그래서 전시에 아주 자국 배치를 해서 전시에 사용하려고 그랬다.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55년도 3월 달에 서독 내에서 핵무기 배비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핵탄두 장착 크루즈 미사일이 그 당시에 배비됐었다. 1958년도 그 분데스탁 서독의 그 의회가 연방 하원이 이제 전술핵 그 배비를 승인을 했고, 1960년대 미국의 전술핵이 약 한 1600기가 서독 땅에 배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제 저 서독뿐만 아니고 전 유럽 지역에 미국의 전술핵은 약 한 3천여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서냉전이 끝나기 때까지 1990년까지 저 유럽 내에는 이와 같은 미국의 핵무기들이 지금 현재 유럽 땅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운용 개념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를 이제 나토 국가에다 이전할 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 사용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미 유럽 사령관이 이제 미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이제 나토 그 핵무기 사용 명령을 이제 하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럽 사령관이 이제 나토 최고 사령관하고 이제 서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토 차원에서 핵무기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상황에서 그 핵무기 사용 관련해서는 나토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 아틀란틱 카운슬 여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러나 도중에 이제 나토 핵 공유를 하다가 이제 탈퇴한 나라들은 1989년도에 카나다, 그리고 2001년도에 그리스가 이제 전부 핵 공유에서 탈퇴를 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이 네 나라는 절대로 우리 땅에는 핵무기를 배배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과 이제 대치하고 있던 그 소련 입장에서도 바샤 팩 국가 내에 이제 약 한 3천여 개의 핵무기를 동서냉전 당시에 이제 전부 배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헝가리, 불가리아, 이렇게 5개 나라에 이제 3천 개 핵무기를 배비를 했고, 그 다음에 동독 같은 경우를 보면은 58년도 이제 후르초프가 중거리 핵무기 SS-3 이거를 동독에 배비를 했고, 그 다음에 59년도, 60년도 계속 추가됐고, 그 다음에 핵폭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장에 전부 보관해서 그로센하인, 그리고 알텐복,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지도상에서 보시다시피 동독 지역 내 이와 같은 그 핵무기들이 전부 배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련은 83년도에서 85년 요 사이에 SSCB, SS-23,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좀 현대화된 그와 같은 그 핵무기들을 추가로 이제 배비했다. 아까 그 5개 나라에, 그렇게 아셔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동서냉전이야말로 나토, 와샤 팩, 이 양진영의 그 핵공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그 어떤 출발점이 됐다. 그러니까 냉전 때문에 핵공유가 있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냉전 기간 중에서 우리가 또 가장 괄목할 만한 그거는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이제 1970년, 77년 이 사이에 소련이 그 SS-20 그 중거리 핵미사일, 그러니까 5,500km 나가는, 그때, 거기까지 나가는 SS-20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근데 이제 전부 다 기존의 핵미사일로 전부 바꾸면서 76년, 77년도에 이제 전부 배비했다. 그러니까 우랄 지역 그 서쪽 지역에다가 3분의 1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다. 여기에 지금 3분의 1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랄 그 동쪽에 근데 이제 아무르강이나 차바롭스크 여기에 3분의 1을 갖다 놓으면서 이것은 이제 아시아를 겨냥하게 하고, 이와 같이 SS-20을 이제 배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토 진영에서 이거 불안하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너들 빨리 이거를 치워라. 치워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도 서구 진영에다 미국의 전술핵을 배비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두알 트랙 디시전 79년도 12월 12일 날 체결한 나토의 이제 도펠베슐루스 이중 결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들 이거 빨리 소련 이거 SS-22가 안 치우면, 철수를 안 하면 서구 지역에다가 이제 풀싱2 그리고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들을 배치하겠다.
실제로 안 치웠기 때문에 자 여기서 80년대 초에 전부 이제 서독 땅에다가 이와 같은 거를 전부 배비를 하고 그 서독 이외 인근 지역 예컨대 벨기에나 화란 이쪽에도 이제 토마호크를 좀 배비를 했다 이렇게 우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85년도 3월 달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소 간에 이제 이제 중거리 핵무기 감축 협상에 이제 돌입한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배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INF다.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에서 중거리 핵무기 감축 협정이다. 자, 여기에 이제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간이 전부, 자, 이것을 전부 이제 협상을 해서, 자, 이것을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이제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전부 이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이러면서, 미소 간의 군축 이 합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자, 이러면서 사실은 동서냉전이 이제 90년도 초 동서냉전이 와야 되는데 이게 큰 밑바닥 주춧돌을 이제 깔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서냉전이 90년도 초에 종식이 되고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유럽 내 미국의 핵무기가 이제 감축 동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전술핵은 전부 빼자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이다. 그러니까 자 동서냉전도 종식이 됐고 그 다음에 WTO 이것도 흐물흐물하고 그 다음에 소련도 곧 해체될 거고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소련 또 동구 철수를 하고 소련군이 이제 동구로부터 철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전술핵 배비는 의미가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 군축 분위기 이런 것도 있는 가운데 그래서 부시가 이제 91년도 9월 달에 해외에 배치된 모든 미국의 전술핵 이런 것들을 전부 철수하겠다. 이른바 P&I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 자,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토의 이제 핵무기를 대규모로 이제 감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파로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 우리 이제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백기도 그 당시에 군산에 배치되어 있던 백기도 이제 91년 12월 달에 전부 이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 때 자, 전부 이제 빼갔습니다. 빼갔다 이제 그 일대에 이제 전부 이와 같은 미국의 전술핵 철수 선언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화답하면서 고르바초프도 자 발틱 스테이트 그리고 센트럴 에이션 리퍼블릭 자 이런 데 배치되는 소련의 전술핵을 전부 91년 말부로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자 이런 데서도 91년, 92년에 전부 철수를 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91년에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96년도 전부 다 그 당시 94년도 12월 달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에 따라서 이제 전부 러시아로 신생 러시아로 전부 이제 구소련의 핵무기를 이관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유럽의 핵무기 대량 이제 철수를 하는데 자 유럽 내 핵무기 미국의 핵무기 변화를 보면은 자 60년대 8,000기 예컨대 자 저렇게 많았다가 91년도 3,000기 갔다가 그 다음에 92년도 700기 갔다가 그 다음에 90년도 중반에 480기 그리고 2021년부터 100기만 있다. 예? 자 이제 전술 핵무기 100기만 있다. 유럽 내에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13개 핵무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항공기로 이제 투하할 수 있는 B-61밖에 B-61 전술 핵무기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영국 전폭기 투하 핵무기도 전부 폐기를 했고 람슈타인에 있던 핵무기도 전부 2007년에 철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서방 쪽 핵무기 운반 수단수 이런 것도 전부 감축했다. 한마디로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구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의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 그런 신분으로 둔갑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의 효용성 이런 것들은 이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대규모로 전부 이제 뺐다. 지금 현재 100기 남았는데 이거는 전부 이제 5개 나라에 배비하고 있다. 그래서 벨기에, 독일, 화란, 튀르키예 그리고 이제 이태리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죠. 각 나라별로 20기만 있다. 이제 그렇게 돼.
예전에 이제 그 튀르키예하고 이탈리아에 이제 70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기로 줄었다가 이것이 다시 최근에 20기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평가고 그 다음에 가장 이 5개 나라 이제 센시티브한 나라가 바로 이제 그 튀르키예다. 그래서 인실릭 저 공항 자체가 시리아로부터 자 70마일밖에 이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탈취 위험성이나 그다음에 시리아의 어떤 이런 히즈볼라나 자 이런데 어떤 이런 저 포격이나 뭐 이런 그 가능성 이건 대단히 지금 현재 그 저 위태롭기 때문에 이것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뭡니까 저 에르도안조차도 자 이거 빨리 빼라 이거 저 우리 폐쇄해야겠다 이런 주장을 2019년도에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 전술핵 배비 상태를 보면은 자 100기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타는 B-61 3하고 4다. 자 이거 전부 자유낙하 중력탄 이거 프리폴 그래비티 펌입니다. 자 이거 폭발 위력은 0.3킬로톤에서 이제 170킬로톤까지 또 이 저 B-61-4 같은 경우는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 그러니까 이게 플렉시블하다. 지금 현재 그 이 저 탑재하는 그 저 폭발 그 저 폭발물 자체가 포탈 자체가 이렇게 이제 플렉시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전부 다 지하 경납고에 이제 저장이 돼 있다. 월츠라고 하는 그 지하 경납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B-61 3-4 이거는 앞으로 B-61 12로 2024년부터 이제 교체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완전히 현대화 계획 일환으로 이제 교체된다. 그러니까 B-61 12 이거는 최초의 이제 정밀 그러니까 Precision Guided Nuclear Bomb에서 완전히 초정밀 그 유도 핵무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대단히 우수한데 명중도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공산 그 오차가 30m밖에 안 된다. 그리고 목표물에 따라서 얼마든지 폭발력 이런 것들을 조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지표면 침투 능력이 기존의 것보다 15에서 25배 향상이 됐다. 그래서 견고한 방어물 파괴에도 아주 적합하다. 그러니까 자 이제 만약에 B-61 12가 우리 한반도에 예컨대 아까 얘기대로 자 미국이 예컨대 이건 한반도용이다 전부 다 이제 어사이닝 했을 경우에 자 이것이 이제 평양 상공을 나를 경우에 자 이것은 완전히 이제 북한 지도부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사상 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B-61 12 이게 이제 2015년도에 테스트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대단히 비싸다. 개당 2,500만 불 한다. 이렇게 비싸고 그래서 대략 한 미국은 2024년도 올해까지 약 한 400기에서 480기 정도를 이제 B-61 12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용으로 어사인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도 생산은 21년도에 그 다음에 배비는 2024년부터 이제 한다 예정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투하 항공기는 Dual Capable Aircraft DCA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는 미 항공기 F-15, 16 그 다음에 B-2A 그 다음에 LRSB F-35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F-35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럽 내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근데 네덜란드, 이태리, 튀르키예, 벨기에 여기에 이제 전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토 핵공유 그 조정기구가 NPG다. 우리로 지금 한미 간에 지금 현재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토는 아까 얘기로 뉴클리어 얼라이언스다. 우리 이제 한미 간에도 우리 대한민국 자 이거 한미 이것도 뉴클리어 얼라이언스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또 핵 동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 나토 내에서 이 핵 사용 문제 관련해서
튜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플래닝 그룹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MPG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토 핵 정책들을 전부 여기서 검토를 하고 66년도에 이것이 MPG가 창설이 됐고 그리고 전 회원국이 오픈했지만 프랑스는 예외고 그 다음에 이 MPG 내에서도 하이 레벨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니어 어드바이저리 바디들이 전부 이제 참석을 한다. 그리고 이제 HLG 이거는 하이 레벨 그룹 이거는 이제 미국이 주관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핵 공유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운영적 방식 이런 것들 간략히 소개하면은 자, 이 나토가 이제 Extended Nuclear Deterrence에서 핵 확장 억제 자 이런 건 이제 우리처럼 한미 간에처럼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미국의 전술핵을 이 컨셉에 따라서 확장 억제 컨셉에 따라서 이제 나토 이제 핵 공유 대상으로 이제 전부 간주를 하고 그러면서 비핵 보유국 비핵 보유국 회원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사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자 이 목적으로 이제 전부 사용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 nuclear readiness 자 얼마만큼 좀 스탠바이를 해야 되냐 자 완전히 지금 현재 공격 대기 명령 자 이런 것들이 동서냉전 때는 이제 분단이었다. 냉전 당시에는. 그러니까 분단위로 전부 이런 것들이 발진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아주 급하게 그렇게 전부 이제 설정이 됐었는데 그러나 동서냉전이 해체되고 나서는 이제 90년 중반에 윅스 주 단위로 이렇게 늘어났다가 요새 2002년도 이후에는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전부 늘어났다. 그만큼 이제 시급하지가 않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억제력을 이제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이와 비추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남북한의 냉전이기 때문에 북한은 2006년 이후로 지금 현재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분단이 예컨대 뭐 이런 단위로 우리가 스탠바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우리 남한에는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핵 공유 대상이 안 된다. 영국하고 프랑스 핵무기는 핵 공유 대상에서 이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러나 이제 전시 평시할 것에서 핵 공유 참여국들은 이거 전부 다 평시에 미국의 핵무기를 전부 자국에다 배배해 놓고, 그리고 미국이 이 무기들을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핵 공유 참여국들은 이제 전부, 이 공동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핵사용 관련해서 기술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미사일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자국 내에서 배비, 저장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 아까 얘기도 핵탄두 사용 명령권은 미국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미국 의지에 따르는 핵무기 사용 이런 것들은 일체 있을 수가 없다. 핵공유 참여국들은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 이거를 단념하게 하거나 종용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이 핵무기 좀 사용하자 이런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무슨 바이든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못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 대신에 또 미국은 핵 배비국 의지에 따르는 핵무기 핵도발 수단을 사용 못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일 땅에 미국의 핵무기가 20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독일 수상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컨대 이제 미국이 이거 좀 써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함부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토 내에서 핵무기 사용 전제 조건은 미국도 오케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 보유국 참여 호스트 네이션 여기도 오케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토 차원에서도 오케이 해야 된다. 이 3박자가 맞아야 예컨대 이게 전부 다 미국의 전술핵을 쓸 수가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독일 경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나토 사령관 예속하에 이제 연방군이 있는데 이 연방군이 갖고 있는 투발수단 사용권 이건 전시는 독일 연방 수상이 보유합니다. 미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자, 독일 무기 체계로 예컨대, 자, 지금 현재 독일의 그 항공기를 이제 토나도, 지금 현재 토나도를, 미 핵무기를 달아서 쓴다. 이 얘기는, 이 결정은 누가 하냐면 독일 수상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또 어떤 형태로도 핵무기 사용 방지가 가능하다. 아무 미국이 쓸라 그래도, 나토가 쓸라 그래도, 이거 쓰면 안 되겠다. 비토를 놨을 경우에 못 쓴다. 이런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스노우캣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the conventional air tactics에서, 자, 이제 여차하면 우리나라의 재래식 항공기, 이런 공군 자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비록 우리 땅에 미국의 전술핵이 없지만, 그러나 유사시에는 우리 쓰려면 써라. 우리 항공기를. 자, 이런 나라가 이제 체크 레퍼블릭,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 호스트 네이션, 이런 나라는 독일 같은 나라, 네덜란드, 벨기에, 그다음에 이태리, 튀르키예 같은 나라는 평시에는 이제 미국의 전술핵을 전부 저장해 놓고 감시하고 핵무기 사이에 투발수단 제공을 위해서 항공기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나토 점검 규정에 따라서, 자, 이게 전부 다 사찰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하고, 또 필요한 훈련도 시키고, 또 훈련 시 미군과 긴밀한 그 협력도 하고, 자, 이런 그 절차들을 전부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평소에 하다가 예컨대 전시가 되면, 자, 사용할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제 NPT 탈퇴한 다음에 미국과 함께 이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핵무기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사진에 보다시피, 자, 이거 이글루 형태의 이와 같은 그 경납고 속에다가 지금 갖다 놨다. 그 얘기. 그러니까, 자, 이거 항공기 이제 장착도 용이해야 되고, 예컨대 안전성도 유지가 돼야 되고, 자, 그 사이에 또 이제 전기 제어 장치나 이런 시설도 갖춰야 되고, 아치형의 경납고 시설,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B-61,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그 이글루 형태의 경납고 속에 전부 이제 보관되어 있다. 그 얘기. 그러면서 투하 항공기에 직접 장착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항공기가 들어가서, 자,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자, 요 배 밑에다가, 그대로 폭탄이, B-61 그 폭탄이 이제 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즉각 발진하면은 이제 적지로 향하게 되고, 자, 이와 같은 시설들로 이제 항목이 이제 보관 체계들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글루를 이른바 우리가 볼트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볼트는 WS3 시스템을 구비해야 된다. 이 WS3라고 하는 의미는, 자, 여기다 weapons, storage, security,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보관 기능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 안전 보장, 이런 안전 보장, 이런, 기능도 갖춰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장치가 돼야 된다. 시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Protective Aircraft Shelters에서 항공기 보호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Electronic Monitoring, 그 다음에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제 여차 이제 비행기 들어가면 항공기 배 밑으로 이제 이 핵무기가 전부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볼트는 핵무기 4개를 이제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상하로 이제 두기씩 계신 4개가 이제 보관이 된다. 그러면서 이 경납고 이거는 대단히 이제 완전히 단단한 그런 뚜껑과 그리고 이제 강화된 그런 벽으로 이제 전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이제 다양한 비밀 센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데이터 트랜스미션, 이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도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이퀴먼트로 이제 비디오도 달아놓고,
모션 디텍터도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CTV도 달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상 이미지를 이 디텍팅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도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또 리모트 컨트롤 웨폰 세이프티 이런 것들도 달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 이와 같은 그 핵무기를 달라고 예컨대 장정 한 50여 명이 전부 필요를 했었는데,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거 전부 전자 이런 그 장치들을 해놔서 이제 자동으로 전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인력들이 필요 없다. 많은 경비 감시 인력으로 이런 것 전혀 필요 없다. 전부 이제 일렉트로닉 이런 컨트롤 웨폰 세이프티 이런 장치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88년도 이제 WS3 이 시스템이 승인이 됐고 95년부터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 유럽에 지금 215개의 볼츠가 있다. 이런 경락고가 있다. 그리고 7개국에 13개 기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핵무기 사용 절차는, 자, 이거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팔 코드 그 장비인데, 이 팔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 이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미국의 핵무기는 완전히 비활성화된다. 이렇게 해서 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제 그 아까 경락고에 전부 배비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팔이라고 하나 Permissive Action Links 이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예컨대 핵무기의 이제 안전장치다, 이거는. 그래서 사고나 오작동이 났을 경우로부터 이제 핵무기 그 사전 폭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추락이나 천둥, 번개, 화재, 폭발, 테러, 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사전 폭발이 될 그 상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팔 코드를 전부 장입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나 만약 전시가 되면은 이제 미 지휘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예컨대 핵무기 사용 직전에 US8 그 팀이 이제 도착을 해서 팔 코드로 이제 그 전부 장입을 해서 자문양들 전부 이제 해제를 시킨다. 비밀을 해제시키면서 이제 핵무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에 달고 저쪽 적진을 향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핵공유 관련해서 양자협정 체결 이런 걸 하는데, 자, 이거 참여국을 통해서 이제 핵무기 사용 이 문제를 근데 이제 양자협정을 체결하는데, 근데 bilateral agreements 이런 걸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5개 나라하고 미국은 전부 다 이제 양자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이 양자협정에 들어간 내용이 이제 스톡파일 시스템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어떻게 이제 필요한 스토리지 볼트 아까 얘는 경락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뉴클리어 미션에 따라서 이 볼트를 만들 건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이 양자협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건 이제 액티브, 인액티브 그 warheads. 자, 이 핵탄두 문제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safety, infrastructure, education, training, cost, 비용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컨대 US custodial personnel, training personnel, 예컨대 미국 사람 누가 지킬 건지 이 감시 감독하는 미 인력들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전부 이 financial cost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이 사용하는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 bilateral agreements에.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나 이 나토에서 전술핵 철수 논의가 이제 있었다는 건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냉전 해체 이후에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가 이제 그 나토의 어떤 이런 전략적인 이제 파트너로 전부 이 신분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로부터 핵 위협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필요 없겠다 막 이런 철수 논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누구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2009년 프라하에서 이제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에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그 바락 오바마의 그 이제 슬로건이었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제 노벨 평화상도 타고 그랬는데, 이런 그 분위기가 맞물려서 미국의 전술이 과연 유럽에 필요한가 이런 그 디스커션들을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28개 나토 회원국들이 있었는데 무려
28개 그 나토 회원국들이, 24개 나토 회원국들이, 야, 이거 나토 필요 없다. 전부 전술핵 빼자. 이런 그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기씩 지금 배비하고 있는 예컨대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독일 같은 경우에 전부 이거 빼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땅에서 빼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나라 유일하게 이제 프랑스나 헝가리, 리투아니아가 여기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러나 미국 입장은 이제 러시아가 앞으로 전술핵 이 관련해서 감축 협정이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배치 입장 이런 걸 전부 고수를 했고, 그러나 2014년도 그 3월 달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러시아 푸틴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빼앗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합병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러시아, 나토 이 관계가 이제 악화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전부 모든 나토 국가들이, 이거 빼면 안 되겠다. 가만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위협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했다. 말이죠. 요 아래 사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나토 전술핵 철수 논의를 할 때, 이것은 네덜란드의 이제 공항에 배치되어 있는, 네덜란드에는 이제 나토 이 전술핵 볼트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사이트에서 전부 근무하는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돌아서 가지고,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야, 미국의 전술핵무가 우리 땅 여기에 이런 형태로 배비돼 있다. 이런 거를 전 세계에 노출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하고 영국은 이제 나토 핵 공유를 안 한다 그랬고, 그런데 이 나라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컨대 무슨 300개 이상, 영국은 200개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또 동구권, 이런 나라들은 이제 나토 핵 공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물론 나토 핵 공유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독자 핵 억제력을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나 나토 전체 동맹 차원에서 이제 안보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 핵무기는 전적으로 누가 타겟트냐면 러시아가 타겟트다. 그 다음에 이 프랑스 핵무기도 러시아 타겟트다. 러시아 도시 50%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이제 프랑스 핵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처음부터 푸틴이 우리는 항상 이 핵 운용 부대를 스탠바이 걸어놓고 여차하면 우리가 핵무기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겁을 줘 왔는데,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거다. 이제 미국의 전술핵도 있지만, 영국하고 프랑스도 이 모든 핵무기가 우리 러시아를 향하고 있고, 예컨대 우리가 핵무기를 썼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예컨대 방사능이 이제 나토 인접국으로 이제 날아가고, 이러면 간접적으로 이제 침공행위가 되고, 러시아가 나토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이제 핵불통이 이제 러시아를 향하고, 이런 팩터 때문에 이제 푸틴이 고민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프랑스, 영국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99년 이래로 이제 또 동구권들도 계속 14개 나라가 지금 새로이 나토 회원국들이 되는데, 이 14개국, 14개국 신회원국들은 전부 다, 야, 우리 땅에도 이 미국 전술핵 좀 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부 이제 갈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핵 공유 당위성 이런 것들이 계속 고족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비근한 예로 2000년도 20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SPD 3인당 사무총장이 야, 이제 미국 전술핵 필요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함부로 막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폴란드 미 대사가 쟤들 필요 없다는데 저거 우리 땅에 좀 갖다 놓으면 안 될까? 이런 거를 또 미국에다가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국 땅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핵공유 관련해서 국제사회 비판, 이 관련해서 이게 이 5개 나라에다가 100개 미국에 갖다 놓은 거, 이거는 예컨대 NPT 정신을 위반한 거다. 왜냐하면 이 트랜스퍼 양도하는 거를 못하게 되는데 양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해석을 하는데, 이게 전부 엉터리 해석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아티클 1에 자 보면은 핵보유국은 비핵국의 양도 금지. 자, 핵폭발 장치도 양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제 이런 것들도 권한도 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다 전부. 그 다음에 기술도 주면 안 되고, 여기서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는, 자, 이 핵무기를 예컨대 독일 땅에다가 이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트랜스퍼는 미국이 자, 이 핵무기를 핵개발 기술을 아니면 이 핵무기를 써도 좋다는 어떤 통제권을 그 다음에 관련 기술들을 전부 독일에다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정부의 NPT 체제 그 위반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 일체 안 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사용권은 미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안보상 이유로 너희 땅에다가 잠시 자 이게 배비를 해놨을 뿐인데 최종 결정권은 독일 수상도 아니고 독일 수상 함부로 절대로 못 쓴다.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아티클 1이나 또 아티클 2 이 얘기대로 자 비핵보유국들은 핵보유국으로부터 이런 거 일체 못 받는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것도 전부 다 지금 현재 다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독일이 예컨대 미국으로부터 어떤 이런 절대로 핵무기를 양도받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핵폭발 장치로 핵폭발 장치라고 하는 거는 핵 실험할 때 쓰는 자, 이 사진에 이와 같은 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간접 통제권이나 뭐 이런 것들 일체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양도 아니다. 그래서 NPT 협정에서 얘기하는 비핵권의 양도하는 이 개념은 MD 협정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안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핵 무기 그 타국 배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일 땅에다 배비만 했을 뿐, 자 이것을 절대로 양도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 확산, nuclear proliferation 위배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사점은 뭐냐를 나토 핵공유라는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공유를 지금 지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B61, 12로 앞으로 위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 그런 추세이다. 만약 한국의 경우는 자, 우리는 뭐 때문에 갖다 놓습니까? 자,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처한 차원에서 갖다 놓는다. 그 얘기를 반면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국과 미국과 쌍무적인 핵공유를 국가시키는 바람직하다. 어떤 학자들은 자 이러면서 일본도 포함을 시키고 하면서 예컨대 무슨 뭐 한미일 이런 뭐 체제로 이건 제가 볼 때 절대 반대다 이런 얘기. 이거는 설사 이것을 만약 이럴 경우에 이제 중국이나 무슨 러시아의 어떤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반도에 갖다 놓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그렇다. 핵무장 위협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에 우리가 국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이런 것들이 달성될 경우에 핵무장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을 경우에 자,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남한에 있는 배비된 그 미국의 전술핵은 전부 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동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자, 여기다 한국에 갖다 놓으면은 무슨 뭐 이 쿼드 플러스나 동북아 핵전술 공유 뭐 이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반도 상황 고려했을 때, 자, 이와 같은 인식을 하는 거를 이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런 인식을 풍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컨대 미국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핵공유 협의 범위를 나토식 핵공유 운영 절차 이런 것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미국의 핵무기를 이제 한국에 배비를 하고 예컨대 오산이나 군산에 배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통제하에 한미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 사용 명령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한국 국가 통수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쓰고 싶다고 우리 그 대통령 그 승인 없이 함부로 쓰는 그런 이 상황은 어떤 형태로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운반 항공기는 한미가 이제 공동으로 제공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 이제 저장소를 건설하는 아까 얘기한 볼트 이거를 자 우리가 이제 건설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나 관리 제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맡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핵무기 사용 관련해서 이제 공동위원회 창설하는데 지금 현재 N 컨설터티브 뉴클리어 컨설 NCG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나토의 그 핵 그룹, 그 NPG와 같은 그런 그 핵사용 그 의사결정기구로 이제 승화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미 간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공동 지침에서 많은 것들을 잘 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은 이 미국의 전술을 한반도에 이제 배배하는 이 문제만 빠져 있는데, 앞으로 만약 이와 같은 결정이 향후에 체결이 되면은, 그러나 지금까지 쭉 진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국방부와 전략사업부나 뭐 이런 데 관련 준비상 이런 거에다 더 보완을 해서 양자협정 체결을 전부 준비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동 지침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한반도 재배비 관련해서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올 경우에 여기에 따른 부분만 더 이제 그 보완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이제 좀 더 공동 지침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올인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협정 체결할 때 이제 핵무기 통제 사용 절차, 그다음에 장착 훈련하는 문제, 스톡발 시스템 포괄적 내용, 그다음에 저장소 설치 관리, 안보 안전 조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원들을 어떻게 교육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핵공에 관해서 특별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앞으로 바이래터럴 어그리먼트를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이 도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태까지 지금 우리는 어디 얘기를 했냐면 여기 얘기만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전부 아시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반도 핵 문제 중요한 거는 북한 비핵화, 이거는 절대로 우리 혼자 못 끈다. 국제사회가 공조하면서 꺼야 된다. 이거는 여러 개 지금 유엔으로부터 이제 북한에 대해서 9개 그 생션이 있고, 미국도 국제 제재를 가고, EU도 국제 제재를 가고, 일본도 호주도 뭐 여러 나라들이 제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버텨봐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그 전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런 것들 전부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핵물질도 전부 폐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끄자. 지금 당장 이거를 끌려면 에어 스트라이크 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반도 전쟁 각오하고 한미 간에 예컨대 이제 영변 콤플렉스나 이런 걸 전부 이 항공기도로 뚜루 까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완전히 남북 간의 전면전 이걸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그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건 천천히 끄자. 지금 현재 그러나 반드시 예컨대 지금 현재 이 2번 문제, 억제 수단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북한이 예컨대 100기, 200기, 300기가 가더라도, 북한은 지금 300기가 목표인데 가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군산에 60기, 100기가 예컨대 미국의 전술핵이 와 있을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북한 짝대기가 되고 만다. 이제 북한 핵무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 아래 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억제가 제일 중요하다. 억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확장 억제를 계속 진도가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90%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제 100%까지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반드시 배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로 자위적 핵무장은 이것은 우리 이 통일 한국을 내다보는 간에 이거는 바람직한 옵션이 아니다. 그래서 자위적 핵무장 여론은 고맙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을 바라볼 때 이 자위적 핵무장은 옵션에서 지워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과제를 10%의 과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자위적 핵무장이 필요하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는 거는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이런 그 핵 협상에서 예, 좋은 어떤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와 같은 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썩 그 여론이 들끓는 것 자체는 이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은 중국 그 대만 침국 유로 시각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날도 계속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